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강현철입니다. 7월 22일 목요일 코인 파헤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코인, 알아도 궁금하고 몰라도 궁금하시죠? 하룻밤 사이 천문학적인 돈을 버는 부자가 탄생하지만 같은 시간에 피눈물을 흘리는 투자자들도 한 트럭인 게 냉혹한 코인 시장의 현실입니다. 위도 아래도 예의도 없는 코인 시장의 등대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코인 고수, 코인 전문 기자와 함께하는 암호화폐 토크쇼 코인 파헤치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IT 전문 미디어 테크엠의 이수호 부사장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제가 이제 좀 뉴스를 보니까 해외 기준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3만 달러 아래로 막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 있는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막 해외에 갖다 팔면서 생기는 현상이다. 뭐 이런 보도들이 있는데 실제 좀 현장에서 이렇게 취재하고 뭐 이러다 보면 그렇게 감지가 좀 돼요? 그렇죠. 왜냐면 사실은 올 초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가격이 막 훨훨 날아가니까 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시장에 매물에서 크게 나오지 않았는데 올 이제 봄 넘어가서 여름쯤 가니까 중국에서 파는 이 채굴자들의 비트코인이 국내에 들어오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고 뭐 그래서 그런 보도도 있었잖아요. 우리 규제 당국이 직접 뭐 은행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외화가 되게 반출되는 그런 사례를 좀 찾아보고 그런 일도 있었는데 관세청 같은 데서 좀 조사를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정부가 쉽게 잡을 수 있을 정도의 물량도 있고요. 네. 아예 뭐 조그마한 USB 같은 데다가 이제 비트코인이 담겨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도 디지털로만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데도 담아가지고 들고 다닐 수 있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면 이제 사실 각국 규제 당국이 이런 거를 다 이제 음. 데이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직접 이거를 찾아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그 USB 같은 데 심어가지고 이렇게 막 고깃배나 배로 와가지고 그래, 거기. 이거 좀 어떻게 좀 해라. 그래서 사실은 그 지방에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이렇게 특정 지역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서울 꽤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그런 거를 중간에서 이렇게 환전해 주시는 분들 OTC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되게 많대요. 관세청이 요새 할 일이 되게 많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잡으러 다녀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소프트웨어만 아는 것뿐만 아니라 조그마한 그 USB를 찾아내는 그런 능력도 이제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제 뭐 그런 얘기는 그 정도 하고요. 네. 본격적으로 한번 코인 시장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호 부사장님이 이제 오늘 세 가지 좀 포인트를 좀 만들어 오셨는데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오늘 사실 간밤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되게 투자자분들이 뭔 일이지 하고 뉴스도 찾아보셨을 텐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또다시 이제 코인에 대해서 멘트를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로 또 인면 일론 머스크. 이제 가로 열고 사실은 제발 그만해가 있는데 그건 좀 길어서 잘랐고 두 번째 키워드로는 NFT 열풍 지금부터.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로는 카카오 미래금융은 그라운드 X라는 주제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이수호 부사장님하고 한번 이슈를 격파를 해보겠습니다. 코인 이슈를. 첫 번째 또 임년 일론 머스크입니다. 머스크가 또 어떤 얘기했죠? 새삼스럽진 않아요. 이제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일론 머스크가 코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시장이 출렁출렁하는데 이번에는 공식적인 자리였어요. 그냥 트위터로 기분 내킬 때마다 하시는 분인데 가상자산 세미나인 비워드 컨퍼런스라는 게 미국에서 열렸고요. 여기에는 이제 일론 머스크뿐만 아니라 이제 트위터랑 스퀘어의 CEO를 맡고 있는 잭 도시도 참석을 했고요. 이 자리에서 일론 머스크가 아직도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있다. 갖고 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3종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머스크가 한 얘기 중에 비트코인 갖고 있다. 이거는 저 들은 것 같고 도지코인 또 도지코인 아빠라고 하면서 도지코인 갖고 있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이더리움 갖고 있다는 건 처음 나온 건 얘기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지코인도 이제 도지 빠더라 그래서 도지코인 그 강아지 관련된 형상도 올리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도지코인과 비트코인에 대해서 다량의 콘텐츠를 올렸는데 이번에는 아예 딱 이더리움을 꼭 집어서 이더리움도 갖고 있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처음 나온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또 이더리움 투자자들도 워낙 많고 이 이더리움 생태계 안에 있는 개발자들도 워낙 많다 보니까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좀 많이 올랐어요. 20% 가까이 이제 거래 기준으로 많이 올랐고 어쨌든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처음 밝혔기 때문에
이제 혹자들은 이거 나중에 테슬라 결제할 때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아니, 이더리움 계열도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기대감 섞인 시선들도 있더라고요. 네. 이더리움 가격이 꽤 많이 올랐군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날 행사에는 이제 일론 머스크 말고도 이제 트위터랑 스퀘어 CEO를 맡고 있는 잭 도시도 이제 멘트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멘트라기보다는 왜냐면 이분이 사실 계속 비트코인에 대해서 예찬론을 펼쳐왔던 분 중에 하나고요. 실제로 그래서 2018년부터 스퀘어 앱 내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가지고 이것저것 물건을 사고 팔게 하고. 스퀘어라고 하면 이거 역시 결제 서비스죠, 이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의미 있는 그 거래량이 나오지는 않아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규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 그 산업 측면에서 코인이 어떤 결제로 활용되거나 크게 그러지는 못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의미가 있는 거죠. 미국을 대표하는 인터넷 기업 중에 하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트위터 광고주들도 이 가상자산으로 광고비를 낼 수 있도록 좀 해주면 안 되냐라는 질문이 있으니까 잭도 씨가 괜찮은 생각이다. 검토해 보겠다. 뭔가 사용처가 늘어난다면 그거에 대해서 좀 가치를 더 부여할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 미국 안에서 이렇게 가상자산 활용이 쉽지가 않은 게 이 행사 전날이죠. 이제 지난 20일 날 이제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코인 규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특히 구체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 가상자산이 실제로 결제 시장에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대표적인 이제 장치죠.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의 급등락을 없도록 해서 이제 달러를 패깅하는 방식도 있고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해서 이거를 시장에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스테이블 코인인데 이것도 규제를 하겠다. 이제 세게 멘트를 내놨고요. 제가 보니까 그날 뭐 증권거래위원회, 그다음에 연준, 뭐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뭐 연방예금보험공사 뭐 이런데 다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규제할 수 있는 기관들 다 모아가지고 같이 한번 세게 규제해보자 뭐 이런 결의대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을 대표하는 규제기관들이 동시에 이렇게 코인에 대해서 세게 규제를 하겠다라는 멘트를 내놨고요. 이것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3만 달러 무너지고 이제 2만 달러 후반까지 무너지기도 했는데요. 당분간 이런 규제 분위기가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가상자산을 그러니까 어떤 그 기존의 그 자산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이거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고요. 넘어야 될 산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상자산이 실제로 결제 시장까지 쓰일 때까지는 더 많은 난관이 있어 보여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여쭤보기도 했지만 이 중국에서도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제 사실 그래서 중국의 채굴자들이 해외에 갖다 판다 이런 얘기들이 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뿐만 아니라.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 더 규제가 빡세요. 그러니까 되게 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달러 패권과 중국의 위안화 패권이 계속 글로벌 시장에서 맞붙고 있는데 비트코인을 허용했을 경우에 이게 혹시 우리가 상대방에게 유리한 주도권을 넘겨주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다 깔려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미국이나 서방 세계보다 좀 더 빠르게 디지털 통화를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한 3년 됐어요. 벌써 중국은 준비한 지 굉장히 오래됐고요. 뭐 실험도 하고 있잖아요. 현장에서. 일부 이제 지방에서는 실제로 이 디지털 통화를 테스트를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공산당에서는 저쪽 주민들은 이걸 이렇게 해서 많이 쓰이네. 그럼 저쪽에 그거에 대한 적합한 정책을 마련해야겠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소비를 다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거죠. 디지털 통화가 들어오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컨트롤할 수 없는 가상자산이 커지는 거를 굉장히 경계하고 있고요. 아마 당분간 더 규제가 심해질 것 같아요. 중국은 더 심해질 거고 미국도 지금 규제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고. 그러니까 각국 정부들의 규제를 떠나서 사실은 가상자산 시장이 커졌던 것 중에 이유가 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는 국면에서 이 자산의 어떤 그 리스크 해지 수단이 분명히 될 거다라는 시각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뭐 디지털 금이라고 불렸으니까 그렇죠. 비트코인은. 그러니까 이거 금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시장에 돈이 풀리는데 이 유동성 시대에 이게 금처럼 갖고 있으면 이거 내 자산 가치를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정작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빠졌잖아요. 특히 일반 투자자뿐만 아니라 대기업들도 이 코인을 사서 이걸로 해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많았고, 넥슨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게임사죠. 넥슨도 공식적으로 밝힌 거는 이제 6천만 원대 중반대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반토막이 났어요. 그러니까 주요 기업들도 아마 실망감이 적지 않을 거예요. 비트코인을 가지고
금처럼 투자 수단으로 쓰기에는 아직은 조금 상황이 쉽지가 않다. 또 우리나라도 사실 큰 변수가 이제 9월에 여전히 그 규제 제도와 관련된 이슈가 있잖아요. 특근법 관련된 허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9월에 이제 거래소들이 정립이 되고 실명 계좌로 코인을 살 수 있도록 또는 어떤 코인은 사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면서 아마 9월까지는 계속 이렇게 혼란한 시장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즉 일론 머스크 같은 셀럽들의 가십성 발언에 투자자분들이 너무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이슈인 임년 일론 머스크. 일단 저 유명 인사들이 뭐 얘기를 해서 이제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여전히 규제 당국은 규제하려고 하고 있고 이 리스크를 좀 잘 봐야 되겠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어떤 거였죠? 네, 계속 좀 안 좋은 얘기, 투자 시장에 좀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최근에 가장 핫한 주제 중에 하나인 NFT를 좀 가지고 와봤어요. NFT 열풍 지금부터다라는 주제인데요. 아마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주 유독 NFT 관련 뉴스가 좀 많았어요.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도 뭐 일면에 기사가 하나 났죠. 훈민정음 관련된 NFT. 훈민정음 해례본 관련된 NFT가 나올 거고 이걸 직접 구매를 하면 우리가 훈민정음 해례본을 직간접적으로 이제 소유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NFT라는 게 말은 되게 어려운데 쉽게 말을 하자면 그동안 자산 가치를 띄었으나 또는 자산 가치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던 것들을 디지털로 거래할 수 있도록 중개해 준다라는 어떤 매개체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가수의 목소리 또는 박지성 선수가 넣었던 골, 손흥민 선수가 넣었을 때 그 공들 그런 공들이 자산 가치를 띠면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쪼개 파는 거니까. 그래서 스포츠랑 엔터, 미술 영역에서 새로운 먹거리로 자리 잡고 있고요. 이제 최근에는 이제 JYP 엔터테인먼트, 박진영 씨가 만든 우리나라 3대 엔터사 중에 하나인데 이곳이 이제 두나무랑 이제 사업 제휴를 체결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두나무가 이제 지분 투자를 했더라고요. 이제 오늘 보니까 이제 배우 겸 화가인 하정우 씨도 또 이분이 미술을 하시나 봐요. 그림도 좀 그리시는데 자신의 작품을 NFT로 공개를 했어요. 내가 그린 그림을 함께 소유를 하자. 재밌는 뉴스들이 많네요. NFT 관련해서.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정말 이렇게 부유층들이 거래했던 이 미술품 시장에서 되게 핫해요. 이게 사실 접근성을 진짜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다면 그렇죠. 그거를 내가 갖고 있다는 걸 또 증명할 수 있다면 다들 관심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림을 하나를 사려면 정말 많이 돈을 줘야 되는데 쪼개서 살 수 있다면 건물 하나를 여러 명이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림도 마찬가지로 공유를 하는 거예요. 이 그림을 뭐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전시를 해서 수익이다. 그럼 이 수익도 투자자들이 함께 공유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사실 그 그림 투자의 접근성을 낮춘다는 측면에서 되게 각광을 받고 있고 실제로 보니까 지금 그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도 어제 이제 그 간소용 미술문화재단이랑 같이 NFT 아트 작품을 만들고 있다라고 밝혔어요. 그렇군요. 그 일종의 예술 작품 카드를 만드신다라고 하는데 8월 중에 출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NFT를 미덕 카드라고 명명을 했대요. 그러니까 직접 이걸로 투자 수단으로 쓴다라기보다 어떤 고가의 예술 작품. 근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미술관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미술품이 이 미술 시장이 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걸 NFT화해서 투자자들이 같이 의미 있는 작품을 함께 소유하고 자연스럽게 미술관에 갈 수 없었던 그 미술관의 여러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을 하자. 그래서 이거를 미덕 카드라고 명명을 하셨더라고요. 문화재 보존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이다 보니까. 그럼 이거를 과연 우리 투자자들이 어떻게 사야 되느냐? 다행히도 이런 플랫폼 서비스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최근에 많이 시작을 했어요. 기업들도 또 새로 시작했어요. 지난 21일 날 카카오 그라운드 X가 클립 드롭스 서비스를 오픈을 했어요. 클립 드롭스요? 이거를 지금 그래픽으로 지금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카카오톡에서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요? 카톡으로 미술품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정우 배우의 그 그림도 지금 여기에 올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하정우 씨의 그림, NFT 작품 이게 여기 올라가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화가가 카카오의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인 NFT, 그러니까 클레이튼을 통해서 NFT를 만들고 이걸로 원본성을 인증을 받은 다음에 카카오가 만든 플랫폼에서 이제 이걸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걸 사고 팔기도 하고 작품을 감상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뭔가 재밌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사고 파냐? 카카오가 발행한 가상자산 클레이가 있습니다. 네. 이 클레이는 지금 뭐 빗썸에서도 거래가 되고 그게 다양한 곳에서 그러니까 토큰이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얘기하는 획득할 수 있는데 이 클레이를 통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그림이나 NFT 작품을 사고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미 이제 국내에서 시작을 했고 올 하반기 정도 되면 빠르게 대중화가 될 거로 보여지고요. 카카오가 시작했으니까 뭐 당연히 네이버는 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게임사나 엔터테인먼트 사들도 이걸 좀 시작할 것 같네요. 네, 이미 뭐 라인도 NFT 마켓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국내 게임사 중에 위메이드라는 곳도 최근에 오픈 계획을 밝혔고요. 해외에서는 사실은 이 NFT 시장이 불과 한 달 사이에 굉장히 커졌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뭐 오픈시라는 NFT 거래 장터가 있는데 여기가 워낙 많은 NFT가 올라오니까 카카오도 여기랑 제휴를 맺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해외에서 카카오 NFT도 이제 오픈시를 통해서도 이제 사고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 오픈시가 투자를 받았대요. 투자를 받았는데 기업 가치가 1조 7천억 밸류에이션을 인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오픈시 어떻게 생겼나 봤더니 그냥 평범한 네. 홈페이지처럼 생기긴 했네요. 조금 아직 봤을 때는 UI나 UX가 이용자 환경이 조금 어려워요. 이게 뭐지 하고 어려우실 수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게 더 이미지화돼서 사람들이 쉽게 NFT를 사고 팔 수 있도록 바뀔 거로 보여지고요. 투자를 또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IP가 무형의 자산들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재탄생을 하고 사고 팔 수 있도록 또 구현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NFT로 곧 나오지 않을까? 빨라질 것 같아요. 그런 시간들이.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NFT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좀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좀 좋은 투자 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NFT에 대한 얘기 해봤고요. 네. 세 번째 이슈는 어떤 걸 준비해 오셨죠? 네, 오늘 또 그 카카오뱅크 IPO 때문에 또 핫하더라고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넘어서 카카오의 새로운 미래 금융은 그라운드X라는 주제를 한번 준비해봤고요. 그라운드X는 아까 NFT 얘기할 때도 살짝 나왔었어요. 이게 어떤 회사인데 이렇게 좀 화제가 되고 있죠? 3년 전에 카카오가 만든 회사예요. 카카오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회사고요. 카카오 계열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곳이 최근에 주목을 받게 된 이유가 한국은행이 그러니까 앞서 첫 번째 키워드 때 말했던 것처럼 중국도 이 디지털 화폐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걸 CBDC라고 부르는데 이 모의 실험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라운드X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당장 그라운드X가 뭐 우리 원화를 디지털로 만드는 총대를 맸다라는 게 아니라 테스트를 일단 그라운드X가 시작을 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이 조달청 나라장터라고 이런 우리 공공사업을 이제 그 입찰을 하는 정부의 플랫폼인데요. 플랫폼이 있죠. 이거를 직접 정부가 공개를 했어요. 그라운드X가 어떤 과정을 통해 선정을 됐나 봤더니 일단 점수가 보시면 85.4점을 받았대요. 100점 만점인가요? 네. 여기에 이제 그라운드X 말고 네이버도 들어왔고 SK도 들어왔고 쟁쟁한 대기업들이 들어왔는데 네이버랑 SK보다 훨씬 높은 점수로 그라운드X가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 비결이 뭔가 봤더니 그라운드X는 이더리움의 개발사인 컨센시스라는 곳과 지금 협력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라운드X가 3년 전에 이제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이 클레이튼인데 이제 우리나라의 블록체인 플랫폼을 보시면 사실은 상당 부분 이더리움을 따온 것들이 많은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예 이더리움 이 생태계에 있는 개발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었어요. 같이 개발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카카오 블록체인이 앞서냐 아니면은 뭐 IBM이나 아니면 다른 해외 대기업들에게 손을 내민 대기업들도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들이 더 앞서냐 봤더니 이번에 어쨌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거 보니까 그라운드X가 되게 앞서 있네 라는 걸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카카오가 네이버랑 SK그룹을 따돌리고 미래화폐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밑그림을 그릴 기회를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 중앙은행,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가 카카오 품 안에서 탄생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렇게 되겠네요. 알 수는 없으나 사실 제가 이거를 주제로 꼽은 것 중에 하나는 카카오뱅크의 밸류에이션 가지고도 말이 많잖아요.
국민은행이랑 우리은행, 거의 신한지주 국내 은행들하고 비슷하게 지금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죠.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공모가 상단 결정됐는데 뭐 18조 얘기 나오더라고요. 지금 국민은행이 20조 원 정도 돼요. 시가총액이. 그러면 상장해서 만약에 투심이 몰리면은 우리나라 1위 은행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지점 하나 없는 카카오뱅크가 그 정도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는데 그라운드엑스도 네이버랑 SK그룹을 따돌리고 미래 금융을 선점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주목할 뉴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카카오의 블록체인 플랫폼인 클레이튼을 보면 제가 앞서 이제 이더리움을 본따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탈중앙을 기초로 하는 이더리움과 다르게 카카오는 참여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대기업들이죠. 그래서 속도를 빠르게 하고 당장 이거를 서비스를 구현하고 싶으니까 카카오는 탈중앙에 대한 기치는 조금 낮추더라도 우린 이걸 좀 빠르게 현실화해보자, 블록체인을. 그래서 이거 기업들 명명을 보면 LG전자가 들어가 있고요. GS홈쇼핑도 들어가 있고 안랩도 들어가 있고요. 넷마블도 있어요. 쟁쟁하군요. 그러니까 같이 하는 기업들이. 근데 여기에 최근에는 신한은행도 들어갔더라고요. 은행들이 블록체인 서비스에 관심 있는 이유가 뭐 퇴직연금이나 대출이나 아니면 다양한 파생 상품 보면 이거 투자하려면 직접 투자자들이 은행에 가야 돼요. 지금 우리 대출 받으려도 은행에 평균적으로 뭐 3회 이상을 가야 주택담보대출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블록체인으로 해서 위변조를 못하도록 막으면 그냥 모바일로 서류를 보내도 바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은행들이 다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은행들도 관심이 많겠네요, 그러면. 왜냐면 인건비도 줄일 수 있으니까 이런 거를 카카오가 생각보다 빠르게 현실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한은행도 괜히 들어오진 않았을 거고요. 그러니까 카카오의 블록체인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당장 삶에 영향을 주는 피부에 당장 느낄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카카오가 만들고 있다는 거고 굉장히 빠르게 블록체인 코리아를 카카오가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물론 이제 제가 사실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카카오도 코인을 발행을 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클레이를 사면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은 얘기인데. 했잖아요. 클레이에 대해서. 제가 오늘 오기 전에 그 클레이 시세를 좀 봤어요. 최근에 어떻게 나왔더니 개당 1,000원 선을 계속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되게 좋은 거죠. 가격이 큰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거를 투기의 시선으로 볼 게 아니라 카카오가 꿈꾸는 블록체인 세상을 믿으신다면 장기적인 시각에서 한번 바라볼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세 번째 이슈로 해서 카카오의 미래금융은 그라운드엑스인가 뭐 이런 내용으로 지금 쭉 알아봤는데요. 되게 좀 긍정적인 부분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여기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실 우선 실패할 수 있죠. 이게 제가 보니까 사실은 또 다른 대기업이 있어요. 그 굴지의 대기업이 있는데 이 대기업이 이번에 이 CBDC 입찰을 안 했더라고요. 제가 여쭤봤어요. 돈이 안 된다. 해서 뭐 하냐? 보통 이게 시스템 구축을 의미하는 SI 사업자들이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당장 이거 가지고 그라운드엑스가 뭐 CBDC로 돈을 벌고 이런 거 같지는 않아 보여요. 다만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장기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는 있는데 카카오가 어쨌든 잘하고 있다. 그런 측면으로 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 번째 이슈까지 한번 들어봤는데요. 제가 이제 이 부사장님 얘기를 좀 들으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주시죠. 첫 번째, 말 한마디로 코인 시장을 출렁이게 만드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또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특히 그동안 언급하지 않았던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코인 시장이 유명 인사들의 말 때문에 요동치는 건 그만큼 시장이 성숙하지 못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근본적인 투자 가치가 있는지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NFT, 즉 대체 불가능한 토큰 시장이 갑자기 커지고 있습니다.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미술 등의 영역에서 디지털 원본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는 게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점점 커지는 NFT 시장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세 번째, 카카오의 블록체인 개발사인 그라운드엑스가 한국은행의 디지털 화폐 모의 실험 사업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습니다. 이번에 기술력을 증명한다면 미래가 상당히 밝아 보입니다. 하지만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도 항상 생각해둬야 합니다. 주목하되 리스크를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코인 파헤치기 거의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이번 시간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뭐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좀 안정화된 것 같아요. 이제 좀 가격 변동이 좀 많이 좀 잦아진 것 같아서 네. 줄어든 것 같아서 오히려 지금 좀 기술력 있는 코인들이랑 개발사들이 많이 눈에 띄어요. 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카카오도 그렇고 정책 안정성이 아직 담보되진 않아서 시간이 조금 필요해 보이긴 하는데 우리 주식 투자나 아니면 뭐 아파트 투자하듯이 지금부터 NFT든 코인이든 적극적으로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든 자기가 제대로 알고 투자하면 네. 좀 후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7월 22일 목요일 코인 파헤치기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유튜브 조선일보 머니 채널에서는 매주 목요일 코인 시장의 이슈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채널 구독은 물론 알림 설정까지 해주셔서 알찬 정보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IT 전문 미디어 테크엠의 이수호 부사장,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강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